분해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드웨스트 대학교 영재교육학과 교수님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박사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인간 수업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매주 한 분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네. 또 그 가운데 한 분의 그 고민과 함께 거기에서 또 공통된 주제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또 거기에서 극복하고 또 다시 한번 개선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인간 수업,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솔루션을 이렇게 제가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좋아지는 모습도 행복하지만 또 감사한 거는 이분들이 저희에게 또 방송 자료를 이렇게 또 제공해 주시니까 그렇죠. 또 이 자리를 비워서 진짜 그 감사를 마음도, 드립니다. 네. 그 사랑도, 네. 그 마음 씀씀이도 저희가 잘 알고요.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면서 우리한테 같은 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네. 상대편이 아니고 같은 편입니다. 오늘은 한 초등학생 부모님의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그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주시죠. 아이가 둘인데요. 네. 아이들이 3학년 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1학년, 2학년은 느슨하게 있다가 3학년 되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엄마의 욕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되면 제가 다그치게 되고 저학년 때 그 습관을 저는 또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감정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또 다그치게 되고 혼내게 되고 부작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오늘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의 그 마음속에 내 감정이 안 들어가고 싶다. 오늘 근데 목소리는요. 전혀 이렇게 천사 같죠? 다그칠 목소리가 아니신데. 네, 천사 같아. 다 그래요. 얼굴 보세요. 다 천사 같은데. 다 그렇죠. 예. 부모 강의 가보세요. 다 천사들 앉아 있잖아요. 오늘 그 마음속에 내 감정 안 들어가고 싶대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들은 이렇게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만 3세 때, 만 4세 때 그때 한 계단씩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되면 그 다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 계단도 올라가고 있지 않다가 3학년, 4학년 되니까 자 이제 갑자기 여기 계단으로 가. 애가 못하죠. 그 대부분 지금 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면 애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계단을 지금 밑에부터 한 5계단을 놓쳤는데 자, 너 지금 3학년이잖아, 4학년이잖아. 다른 애들 보니까 다 이만큼 해. 너도 해.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아이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아이는 내가 보니까 아직은 엄마한테 저항할 능력은 없으니까 하긴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공부만 하자면 얼굴에서 갑자기 기가 확 빠져나가서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놈처럼 그렇게 엄마한테 잡혀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그게 공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한 단계 한 단계의 스텝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가려고 하니 그러면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쭉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 애는 7살부터 놓쳤어요. 자, 7살에 해야 될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뭐부터요? 얘는 이미 책도 제대로 읽는 습관이 안 들었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끌어가면 언제까지 끌어갈 건데요?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애가 힘들다 하는 걸 어거지로 목소리 높이고 잔소리하고 혼내가면서 언제까지 엄마가 끌어갈 수 있는데요? 1년? 2년? 길어야 2년, 5학년 되면 엄마 못 끌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엄마 나 공부해야 돼요. 나 말 시키지 마세요. 나 책 읽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이미 7살부터 놓친 거예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이 안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이미 노출된 거를 그냥 뭐 어리니까라고 그냥 방출하듯이 놔둔 상태에서 자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러자. 이게 되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오늘 방송 가족분들은 또 가장 핵심적으로 그거를 물어볼 것 같아요. 책 읽는 습관. 어떻게? 자, 그러면 공부는 책이에요, 책. 즉, 책 읽는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고 공부를 잘한다? 상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이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
책 읽는 습관이 길들여지면은 아무리 스케이트가 정말 좋은 스케이트를 갖고 있어도 얼음판이 엉망이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책 읽는 습관을 언제부터 길들여야 되냐면 이거는 이미 7살 때까지도 놓친 거예요. 그런데 7살부터는 책 읽는 습관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읽느냐. 예, 책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책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줘라? 똑바로 앉혀놓고. 맞아요. 어떻게 그것도 읽어라?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기억은 나는데 또 막상 기회를 보면 기억이 안 되죠. 똑바로 앉혀놓고 얼마큼 읽어줘라? 1시간 듣게. 1시간을 집중해서 듣는 뇌를 만들어서 이미 7살 때 만들어서 학교를 보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네, 그래야 학교 와서 듣잖아요. 그래서 책도 낭독을 30분 정도는 하는 낭독을 만들어서 학교를 보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다 놓치고 갑자기 3학년 됐으니까 이제 공부해라고 양을 이만큼 주고 영어, 수학 막 갖다 놓으니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틀어서 학습 그러잖아요. 뭐 국어, 영어 다 있지만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습관, 즉 아이를 운동을 가르치려고 봤더니 힘이 없어 애가 걷지도 못하고 한쪽 다리로 쓰지도 비실비실 하는데 무슨 운동을 가르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너는 체력 훈련부터 해와. 그렇죠. 체력이 탄탄해야 테크닉, 기술이 늘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질문이 나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공부할 때 네. 지금도 체력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 어떤 학습의 기본이 되는 이 체력, 꼭 체력, 진짜 체력뿐만 네. 아니라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될까요? 자, 물론 책 읽는 그러면 네 습관, 가지요. 항상 얘기하지만 읽는 뇌, 읽는 뇌, 쓰는 뇌, 쓰는 뇌. 듣는 뇌, 말하는 뇌. 기본 이건 돼야죠. 그래서 아이가 정확하게 책을 읽고 정확하게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 이 두 가지는 이해력이라고 그래요. 잘 듣고 잘 읽으면 이해력이 좋아지죠. 네. 그럼 내가 이해력은 좋은데 그럼 나만 좋은 뭐예요? 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쓰고 또 말하고 말로 내 생각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엄마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말하다가 그만해. 입 닥쳐. 뚝 그쳐. 자, 이렇게. 그래서 3살짜리 엄마들이 남자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입 닥쳐, 뚝 그쳐, 시끄러워, 저리가 이거래잖아. 이렇게 애가 입 닥쳐 말해봐, 엄마 들어줄게. 그래서 항상 제 일하라 했잖아요. 너 왜 동생 때렸어? 때리지 말랬지? 이렇게 하지 말고 왜 때렸어? 물어보라 그랬잖아. 즉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래야 상상력과 변명할 수 있는 게 결국 언어 능력이 되게 뛰어난다. 그런데 예. 엄마가 대신 말하는 거야. 내 동생 때리지 말랬지, 때리면 안 된댔지, 이렇지 저렇지 이렇게 엄마가 다다다닥 말하고 알았어? 네, 얘 알았어. 그럼 끝. 그러지 마. 자, 이렇게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엄마는 점점 말이 늘죠. 그렇죠. 애는 점점 말이 줄죠. 누가 말을 많이 해야 되냐고, 애를. 그냥 물어보라는 거야,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말하는 데가 발달해죠. 자꾸 예. 말을 얘가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아이는 너 말하지 마. 엄마가 말하는데 어디 갑부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가 말해 엄마가 들을게. 계속 하다 보면 얘는 그게 처음엔 변명일지언정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말하고 또 듣는 데도 그렇죠. 듣는 뇌.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 잘 들어봐. 엄마 읽어줄게. 그럼 다 읽어주고 나서 들은 내용이 뭘 들었는지 말해봐 하지 말고 그려봐. 말하는 건 그려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야. 그 얘가 책만 읽어주면 엄마가 말해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말해봐. 그러니까 엄마는 안 들을게. 나 책 읽어주지 마. 왜? 읽어주면 말해봐. 말해봐 하지 말고 그려. 네 마음대로 그려. 그리고 나면 그게 뭐야? 물어봐 주면 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말글 쓰지 말고 그림으로 그게 해라. 그래서 그림으로 써서 말글 쓰게 해라. 그림을 말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야, 뭐 듣는 그래도 또 한 번 또 짚어주세요. 네. 말하고 듣고 자,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네,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야, 쓰는 데도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일기를 쓰는 것도 있고. 네, 쓰는 애는 그리고 나서 말로 했잖아요. 엄마 내가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고 이게 뭐야? 이렇게 쭉 설명해서 그럼 그거 그대로 써봐. 얼마나 쉬워. 자기가 말한 거 그대로 쓰잖아요. 이게 쓰는 내용. 쓰는 내용 너무 쉬운 거예요. 가장 뒤로 가요. 말만 잘하면 네가 말한 거 그대로 써. 지금 나한테 말한 거 그대로 써.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말하는 애를 유창하게 만들어 놓은 애들은 그 쓰는 뇌는 참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애들은 못 써요. 야, 오늘 이 습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팁 하나만 더 드리면 저 4개잖아요. 거기다 이제 보는 뇌까지 해도 총 5개가 예. 5대 4, 5, 6을 그랬잖아요. 늘상 공부 잘하려면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의 기본기를 5살, 6살, 7살부터 만들어 가라. 한글, 영어, 수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잘 보고 잘 듣고 잘 읽고 잘 말하고 잘 쓰는 이 5가지 훈련을 시키면 3학년 되면 지가 알아서 책을 깊이 읽고
지가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지우개에다 구멍 파지 않고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조금 사실 한 1, 2년 전 내용이어가지고 네. 가물가물하시죠. 가물가물하실 뭐. 건데요. 네. 5대 사고력 했었고요. 네. 그때 보는 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제가 이제 요번에 아이들을 했을 때 아카시아 이 몇 개니 그러니까요. 관찰했는데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야. 너 아카시아 관찰했잖아. 애들한테 자 오늘은 주제가 아카시아 잎이야. 가서 관찰해. 애들이 열심히 관찰했어. 그리고 와서 아카시아 잎이 몇 개 돼? 네? 다 이러는 거예요. 그 보긴 봤는데 뭘 봤어? 그냥 그렇죠. 모래니까 보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아카시아 꽃잎이 15개인지 17, 19개인지 쉬어봤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림이 그게 보는 사고력이에요.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린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약간 얼굴 화장이 조금 이상했어. 오늘 화장이 달라졌네요. 되게 그러니까요. 이뻐졌네. 막 이런 조금의 변화를 알아차린다고. 근데 이게 없으면 엄마가 미용실 가서 과감하게 뭘 쳤어. 근데 남편이 쳐다보도 몰라. 쳐다보도 몰라. 여보 나 좀 봐.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신 사랑이 식었잖아. 내가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보는 사고력 부모님이 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대요. 그런 거였었어요. 아셨죠? 예.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식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보는 사고력이 네.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지. 네. 좋습니다, 박사님. 오늘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엄마들은 초등학교 3학년 엄마는 3학년 엄마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입시생처럼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철저히 기본기를 다지면 중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하는 걸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 컷을 얘기했죠. 엄마가 손잡고 달리는 거. 엄마가 손잡고 달리는 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뒤에서 손을 놓고 아이 혼자 달리도록 지켜봐주는 시기. 이 시기가 초동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갔을 때 눈썰미 있게 잘 보는지, 엄마가 무슨 말 할 때 경청, 사소한 엄마의 이야기에도 귀담아 듣는 아이가 되는지, 책을 읽어도 대충 빠르게 스토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읽다 말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생각하면서 읽는지, 그다음에 그림이나 글로 표현할 때 세세한 것까지 표현을 하는 아이인지, 자, 이런 아이인지를 혹시 그게 부족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를 어떤 비싼 교재나 교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바꿔라. 예. 오늘 홍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간 수업 함께 하셨죠? 샵 1069번으로 오늘 강의를 다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요. 유튜브 상에 좋은 아침입니다를 들어가시면 오늘 홍 박사님의 이 강의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화부터 인간 수업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책 선물을 전하고요. 홍양표 박사님의 인간 수업, 오늘 또 행복해지는 뇌습관, 이 책을 여러분에게 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을 추첨해서 매주 또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거 대단하세요. 네. 또 그런 상담으로 연결해서 네. 여러분이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을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에서도 상담이라고 문자만 주시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뭐 부부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또 개인의 어떤 관계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 알려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도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할게요.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대학교 영재교육학과 홍양표 박사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